2021년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PQ는 일단 양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함수 fx는 어떤 3차 함수로 정확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그랬어요. gx가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킬 때 p 더하기 q의 값은 그랬는데, 이 조건 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가식을 그대로 두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식을 좀 변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식을 보면 x, gx 꼴 절대값 x, fx 마이너스 p 더하기 qx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변에도 x가 있고 우변에도 x가 공통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 x를 좀 약분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x가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바깥으로 한번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빼줄 수 있냐면 그냥 빼면 안 되고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 상태로 빼면 어떤가요? 가능하죠. 어차피 절대값 붙이면 양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이제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죠. 자,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x는 0은 아니니까. 자,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gx라는 함수가, 자,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하면 f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그 형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fx를 미분해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를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하면 3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갖죠. 자, 극대값은 얼마인가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입니다. 극소값은 f3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9네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극대값으로 갖고 3, 마이너스 39를 극소값으로 갖는 어떤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는 극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여기는 극소점 3, 마이너스 39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x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고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gx라는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아무렇게나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아무렇게나 한번 평행이동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형태로 그냥 대략 이렇게 한번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절대값을 붙이니까 양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음인 부분은 위로 꺾어주고, 그 다음에 양인 부분은 다시 그대로 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값을 일단 붙여줘야 되니까 양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음인 부분은 위쪽으로 꺾어 올려주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반대로.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gx는 연속이어야 하는데 연속이 아니네요. x = 0에서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면 gx가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fx를 평행이동해야 할까요? 아까 왜 불연속이 됐었죠? 아까 x가 0일 때 이 y절편이 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불연속이 돼버렸었죠. 자, 이런 상황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고 결국 y절편이 0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즉 원점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자,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는데, gx가 연속이 되려면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죠. 그러니까 fx를 평행이동을 하는데 원점을 지나게끔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gx가 일단 연속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원점을 지나게끔 한번 평행이동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3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게끔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일단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은, 자, 음인 부분을 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양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양인 부분 그대로 살리고 음인 부분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gx의 그래프는 형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됐죠. 자, 연속함수는 됐는데 조건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 g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점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인가요? 뾰족한 점이 2개죠.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또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평행이동하는 거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평행이동하는 건 어떤가요? 3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x축과 접한다 라는 말이죠. 접하게끔 평행이동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까 원래 3차 함수에서 이 극대점이 x축과 접하게끔 평행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극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근데 원점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x가 양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x가 음인 부분은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g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 여기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PQ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PQ가 얼마인가요, 지금? 아까 극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것을 원점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의 값은 1이고 Q의 값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이꼴 1, Q 이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나오게 되네요. 8이라는 답은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극대점이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극소점 3,-39가 원점으로 이동하도록 평행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극소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때 PQ의 값은 얼마냐면은 자, 3,-39가 원점으로 되는 거니까 P는 마이너스 3이고 Q는 39죠. 근데 PQ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찾는 경우는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3차 함수의 그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2개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근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평행이동을 하는데 실근을 하나만 갖게끔 평행이동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야 되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양인 부분, x가 양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주고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갔던 걸 다시 아래로 내려주고. 자, 이렇게 되면 연속인 함수가 되긴 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을 텐데요. 실근 하나만 갖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붙이고 x가 음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 부분 그대로 살리고 자, x가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속인 함수는 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찾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듯이 P 더하기 Q의 값은 8
자, 이게 답이 되는데요. 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가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gx를 어떤 fx의 평행이동인 형태, 그리고 절대값을 붙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x가 음일 때는 그 절대값을 붙인 것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다시 반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gx가 연속이려면 원점을 지나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 실근의 개수를 3개, 2개, 1개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차근차근히 다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나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나왔다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상태에서 그냥 맞춰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